이슈 칼럼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날씨가 참 좋아졌어요. 예, 날씨 좋아졌는데 예, 공기는 조금 또 탁하네요. 이게 반비례여가지고 참 힘든데 어쨌든 간에 날씨 좋아진 만큼 G2 간의 무역 협상도 좀 좋아지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사실 이게 한 9개월, 10개월 됐는데 예. 매일 타결될 거야 하다가 넘어갔는데 어떻게 5월 달은 고조가 되고 있는 분위기에 서명할 것으로 좀 예측이 되십니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해줄 때는 된 것 같아요. 이제 해줄 예. 때 된 것 같은데. 그래야지 일본하고 유럽 공격하죠.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지금 예, 정치적인 거. 그래서 이제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또 그 변덕스러운 마음이 어떻게 될지가 궁금한데. 그쵸. 그래요. 이 미중 무역 협상은 이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예. 지금 CNBC 들어가면은 지금 이 기사가 지금 대문 기사입니다. 예. 뭐냐? 미국은 화웨이와 중국을 공격하고 있는데 without its own 5G strategy입니다. 근데 자기들은 지금 5G에 대한 특별한 어떤 그 전략도 없이 메리트도 못 느끼면서 공격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나오는 데다가 이거 며칠 안 된 기사죠. 이 화웨이의 고핑 회장, 여기는 뭐 회장직을 순환하나 봅니다. 그 창업자는 아니죠, 사진 보니까. 예. 중국은 5G 선도하면 안 되나 이런 얘기죠.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한국 뭐 이런 등들도 이동통신에서 5G 5세대 이제 이동통신 선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야 정상적인 세상이다. 자기들이 170개국에 납품하는데 거기에 백도어라는 그거 아닙니까? 이제 정보 빼내는 거. 예. 그거 설치는 자살 행위고 오히려 미국이 그런 짓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입니다. 이런 거 본다면은 그래 마냥 낙관하기보다도 결국 위에 제목처럼 이겁니다. 완벽한 타결은 없을 것 같아요. 대충 봉합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일단 슬 넘어가서 하는데 이게 뭐 지금 한 10 정당 앵커 말씀 맞다나 한 1년 가까이 끌어왔는데 예. 그런다고 해서 타결된다고 해서 미국과 중국 간에 또 좋은 사이가 좋은 관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쵸. 궁극적으로 이거는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 없듯이 그런 어떤 패권 싸움으로 아주 오랫동안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범죄와의 그 범죄 도시인가요? 그 마동석 씨 나오는 예, 그 범죄 중국인 도시에. 동포들 놓고 화해해 시키는 거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런 느낌이 약간 이 양국 간의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서. 그러면 네. 트럼프 대통령 아까 뭐 변덕스럽다 말씀하셨는데 생각보다 이거 잘 넘어갔습니다. 러시아 스캔들 뮬러 특검. 네. 굉장히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 같았는데 무혐의로 넘어가다 보니까 미국 예. 시장은 일단은 호재인 거잖아요. 대통령의 네, 리스크가 네, 사라졌으니까. 네. 찻잔 속의 태풍이다 뭐 이런 기사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는 게 좋습니까? 이거는? 뭐 우선 이거 예. 아주 회자되던 그 트위터에 올렸던 그 게임 오버. 예. 근데 이런 걸 또 가지고 오셨어. 이 글씨 아니 저 트럼프 대통령의 그 트위터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예. 또 요즘 한참 그 잘 나가는 왕좌의 게임. 예. 예, 지금 이 글씨체랑 화면 분위기가 그거잖아요. 똑같죠? 예. No collusion. 러시아와의 공모도 없었고 no obstruction. 사법 방해도 없었다. 근데 이게 밑에 작은 글씨 보세요. For the haters. 트럼프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and the radical 아주 그 진보적인 급진적인 left 좌파 민주당에게 알리는 메시지죠. 게임 끝났다. 뭐 이렇게 되는데요. 좀 석연찮다 하는 그런 얘기죠. 우선 뭐 러시아와의 공모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 사법 방해 부분은 아직도 약간 문제가 되나 봐요. 뭐 뉴스에서 나왔다시피 예. 전체 한 400 몇 페이지 되는 440페이지 정도 되는 거기에 약간 이렇게 까만색 칠을 해서 좀 예민한 부분을 가린 부분이 좀 있었죠. 네. 뭐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데 이게 과연 호재냐 악재냐? 만약에 굉장히 몰린다면은 시장 끌어올리려고 뭐 별소리 다 하면서 끌어올릴 수도 있겠는데 한 곱이 넘겼으면은 또 골프나 치러 다니는 거 아닐까요?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만 예. 우선 민주당의 지도부가 상원에서 도저히 탄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의석 구도상 의석수가 그렇죠. 예, 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비롯해서 민주당 지도부에서 탄핵까지는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조금 이렇게 정치적 위상을 갖다 좀 올릴 필요가 있다 싶은 또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는
트럼프 탄핵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고는 있는데 일단 게임 오버 인정해줘야 되겠습니다. 일단 뭐 큰 고민은 넘겼는데 앞으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예,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나중에 그 최근 들어서 이렇게 뭐 보도를 보나 정황을 봤을 때 저기도 최순실 사태 비스무리한 게 나오지 않을까. 왜 그 비선도 뭐 멀리도 아니고 자기 딸 측근. 사위 뭐 이런 쪽에 그게 미국이란 나라에서 그런 게 통하는 게 참 신기합니다. 뭐 그렇게 가까운 측근들을 어떻게 그렇게 가까이 두고 네, 그게 제일 그러니까요. 의아해요. 예, 아니면은 뭐 들리는 얘기로는 11살 때 11살이라니까 우리 나이로 한 13살쯤 뭐한 초육? 적어도 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들어간 나이 예, 정도의 이방카 나이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방카 어머니하고 이혼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이후로 뭐 이렇게 보면은 안주인 행세를 했다는데 그리고 또 이방카의 그 정치적 야심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이거 뭐 우리가 힐러리 클린턴을 갖고 첫 여성 대통령이 나오나 싶었는데 예. 이거 엉뚱하게 이방카가 또 나올지도 그리고 모르겠어요. 정치적인 행보들을 네. 최근에 많이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그런 생각을 있었는데. 하는데 뭐 글쎄요. 일단은 게임 오버에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뭐 일단은요? 어쨌거나 트럼프 대통령의 하나의 그건데요. 마력인데요. 예. 트위터에서 말한 대로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 뭐 지금까지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믿어주죠. 뭐 믿어주는데 신기합니다. 예. 그러나 시장은 이제 정치적인 요인보다도 지금 아무래도 바짝 신경 쓰는 거는 실적이겠죠. 그렇죠. 네. 이제 어닝 시즌 본격적으로 네. 들어가니까요. 일단 뭐 제일 신기한 건 말하는 대로 다 된다는 거는 참 정말 놀라워요. 진짜 놀란 것 같아요. 예, 될지 예. 안 될지 궁금해했는데 네. 항상 되니까 시간이 이제. 지나고 보면은 맞아요. 그가 원하는 대로 되어 왔죠. 다 됐어요. 네. 앞으로 또 뭐가 될지 궁금한데 일단 이제 중국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1대1로 포럼이 주말이죠? 있을 예정입니다. 주말인데 네. 많네요. 150여 개 국가가 참여한다라고 해요. 이게 네. 미국 눈치를 봐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국가가 참여하겠다고 밝힌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중국 입장에서는 돈으로 일단 오시라고. 그런 상황이죠. 메리트가 있겠죠. 예. 2017년에 있고 이번에 2년 만에 예. 2차 1대1로 정상 포럼인데 성대하게 열릴 것 같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참석하고 한 30개국 정도에서 정상이 참석하고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 IMF 총재까지 온다면은 아주 큰 그건데 그렇죠. 미국 쪽에서는 대표단을 갖다가 보내지 않는 것 같고요. 우리 아시다시피 눈에 익은 그림입니다만 1대1로 한번 보시죠. 예. 이게 지금 위로는 이렇게 육상으로 또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해상으로 예. 그죠? 자, 이 기사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뭐 캄보디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할 것 없이 지금 여기 제가 중국 돈을 거저 먹을 수 있을까라고 썼습니다만 예. 이런 나라들의 그동안에 뭐 1대1로 관련해서 오히려 요즘은 유튜브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만 들리는 얘기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나라가 자기들 돈은 아니고 중국 돈으로 하는데 중국 돈으로 한다고 해서 이 나라에서 기업들이 일을 하거나 참여하는 국가들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게 아니고 중국 기업들 와서 중국 사람들 데리고 와서 일을 하고 식당도 중국 식당 차리고 중국인 중심의 또 숙박 시설 만들고 현지화가 된다는 말인 거죠. 네, 그러면서 오히려 현지인들은 굉장히 팍팍해지고 빚만 늘고만 이런 얘기입니다. 예. 제 생각에 이쪽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탈리아 같은 데서는 이 빠꼬미들이 또 중국 돈 한번 떼먹을 수 있을지 쉽지 않죠. 그분들도. 만만찮은 선수들이잖아요. 선수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어리버리한 데는 중국 속국이 돼 간다는 느낌이고 여기 합니다만 여기서 묘한 거는 그거죠. 인도가 둘러싸입니다. 그죠? 인도가 둘러싸이는 그런 상황이고 예. 여기에서 이제 보시다시피 그래픽이 참 보면 한눈에 우리가 이해하기 쉽죠. 이쪽은 붙었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 일본은 지금 예전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는 관계죠. 동맹 중에서 최우선 동맹이죠. 네. 예. 여기서 말하는 인도태평양 전략, 태평양 전략이 아닌 인도까지 포함한 약간의 과거 아베 총리가 제시했던 무슨 뭐 다이아몬드 어쩌고 저쩌고 했던 예. 거고 비슷한 이런 상황이죠. 여기서 문제는 뭐다? 인도를 포함해서 중국이 포위하고자 하는 인도까지도 미국, 일본 중심의 이쪽으로 집어넣겠다는 얘기인데 네. 여기서 지금 우리 한국은 빠집니다. 그죠? 자, 최근 기사 흐름만 봐도 이래요. 4월 초만 하더라도 중국 전투기 3일 연속 대만을 위협하고
이것은 인도태평양 전략 견제 의도다 이런 얘기죠. 네. 문 대통령 미국 정상회담 하러 가기 전에 기사긴 합니다만 네네. 미국이 아마 한국 참여를 압박할 뜻이다.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지금 결국 줄 세우기인데 우리가 지금 아직 일본은 확실하게 일본은 섰죠. 지금 줄 섰죠. 옛날부터 섰죠. 북한은 워낙에 또 잘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블라디보스톡에서 또 푸틴 대통령하고 만난다고 만나죠. 김정은이 또 기차 타고 한참 간다는데요. 예. 이건 또 뭡니까?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또 약간의 줄타기 아니겠어요? 핑퐁을 좀 하겠다는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죽을 지경인데 돈 없어 죽을 지경인데 우리한테 어떻게든 뭐 캐시 많이 주고 기름 좀 많이 주고 하는 쪽에다가 친하게 좀 친하게 지내보자. 지내보겠다 하는 얘기인데 저 집단을 갖다가 친하게 지내갖고 뭐가 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고 우리가 지금 이제 강요당하고 있는 거예요. 줄 서라. 일로 와라, 일로 와라. 예, 그리고 양쪽에서. 현재까지 우리 정부로서는 딱히 어느 쪽이다 1대1로 참여 의사도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데다가 예. 인도태평양 전략에서는 약간 구도상 빠져 있는 듯한 느낌에서 이것이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자꾸 또 뭐 군사적인 위기감이 좀 고조된다 뭐 이런 분석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뭐 이번에 또 성대하게 하겠죠. 성대하게 하고 중국 입장에서는 그걸 하겠습니다만 저는 궁금한 거는 거기서 시진핑 주석이 어떤 건강 상태를 보여줄지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난번 마크롱 대통령과 프랑스 건너가서 정상회담하고 의장대 사회를 받고 할 때 저는 굉장히 불편한 모습을 봤거든요. 뭐 일각에서 조금 이렇게 건강 이상설도 돌고 하는데 이번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상당히 좀 궁금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뭐 어쨌거나 이거는 진짜 큰 그림이죠. 그쵸. 큰 그림이고 예. 이 1대1로를 언급하면서 시장과 연결할 때는 이른바 중국이 주도하는 이런 전 세계적인 인프라 투자가 그러면 글로벌 경기를 회복시키고 시장도 끌어올릴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데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까지 1대1로가 직접적으로 우리 증시를 비롯한 금융시장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네요. 이게 중요한 게 G2 간의 힘싸움이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맨 밑으로 줄 서야 하잖아요. 네. 사실 미국, 중국. 이게 중국이 이렇게까지 150여 개국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미국 뭐라 그래요? 여기에다가 대고 지금 별말 안 합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예. 최근에 이제 중국한테 들어붙었고 예. 거기에 G7 대해서 못 봤는데. 미국은 대놓고 공격했죠.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그쵸. 예, 뭐 이런 식이라 가지고 말이죠. 이탈리아 현 집권 세력도 만만치 않은 세력들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도 보면은 뭐 하다 온 사람들인지 모르는 사람인데 뭐 좌우지간 어디서 어떻게 걷어들일 세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쓰겠다는 주의고 일단 적자 내겠다는 주의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래저래 이런 부분이 이제 머지않았습니다. 5월 하순에 열리는 EU 의회 선거에서 조금 유럽 사람들이 지금 이런 분위기 하에서 어떤 정치 체제를 갖다가 선택하는지가 지난번 브렉시트 이후 그리고 무슨 뭐 프랑스 같은 데도 뭐 자유전선 르펜 개사군 막 뭔가 이 뭐 진영 싸움 세요. 예.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조금 변화가 생겼는지 아니면 그런 어떤 기득권에 아니면 기존 어떤 패러다임에 대한 반감이 더 커지고 있는지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시간 참 빠르다는 게 5월이 얼마 네. 남지가 않았더라고요. 다음 주면은 5월이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4월 좀 보고 5월 봐야 되는데 4월은 뭐 나쁘진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시장도 꾸준하게 조금씩 상승 랠리를 가져갔는데 5월은 이제 불확실성이 여전하잖아요. 예.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그동안에 뭐 3월, 4월 동안에는 그나마 저도 뭐 조금 긍정적인 시황을 갖다 유지했었는데 예. 조금 이제는 그 확인이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은 합니다. 우선 지난주 화요일 날 나왔던 이 중국의 1분기 성장률 전망치, 예. 아니, 성장률. 예. 이거 보면 그래프가 보면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가지고 참 연착륙도 이런 연착륙이 없습니다. 시장 예상치 컨센서스 6.3%보다 조금 0.1%. 높게 예. 6%는 유지할 것 같은. 이러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약간의 완만 하나만 우하향하는 이게 우상향으로 도는 조짐만 보이면 시장은 힘을 받겠죠. 그렇죠. 그러나 아마 이 6%를 지키기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6%를 지키는 듯한 성장률로 마사지는 돼 나올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이럭저럭 지표는 나쁘지 않은데 실적도 그러면 나쁘지 않은 골디락스가 이어질 것인가? 이번 주에 주목할 종목만 몇 개 보시죠. 예. 캐터필러입니다. 이거는 이제 중장비 업체이긴 합니다만 얘도 중국 경기와 상당히 밀접해요. 중국에서 부동산 내지 건설, 인프라 이른바 삽질 경제가 시작되면은 얘는 올라갑니다. 올라가죠. 지금 굉장히 크리티컬한 레벨에 와 있는 거 보이시죠? 어. 구름대를 보나 추세선 저항을 보나 예. 거래량은 감소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잉도 보셔야겠죠. 이디오피아에서 비행기 두 번째 떨어졌을 때 그 저점 아직은 지켜지고 있는데 예. 어떨지 이번 주에 보잉도 실적 나옵니다. 아마존 보시면 이렇죠. 자 지금까지 아까 보셨던 캐터필러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보니까 지금까지 흐름은 뭐다? 아직은 베어마켓 랠리의 성격이죠. 얘도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개별 종목이긴 합니다만 38.2%쯤 오니까 반등 나왔고 거래량은 줄고 있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일 좋아요. 주가가 작년 1월, 2월 남들 난리 칠 때 상대적으로 덜 빠졌고 그다음에 10월 이후에도 상대적으로 덜 빠졌고 지금은 더 쭉 올라가서 많이 그런 올라가네. 상황이라 가지고 그런데 거래량 짝대기는 막대기는 조금 다이버전스가 보이는 예. 뭐 이런 상황이라서 이번 주 요들 뭐 상당히 중요한 종목들이 다 나왔죠. 예. 건설업, 인프라 쪽에 캐터필러, 중국과 밀접한 보잉 그리고 아마존이라고 하는 팡 팡. 일종의 유통 예.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쪽은 IT 쪽이라고 봐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실적이 나올 것인가 그리고 보셨다시피 크리티컬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더 가준다면은 그리고 크게 시장을 실망시키지 않는다면은 그럭저럭 또 골디락스는 이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환율만 좀 마지막으로 네. 여쭤보고 싶은데 환율 또 1,140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글쎄 요거 뭐 조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 뭐 위안화 영향도 좀 받는 것고 아니면 막바지 지금 배당금 역송금 수요가 나오는 걸 수도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간지 모르겠는데 1140원 최근에도 한번 봤었고 이주 말이죠. 전에요. 예, 예, 그런 상황인데 어쨌거나 흐름 자체는 자꾸만 이렇게 상방의 흐름입니다. 이게 지금 역송금 그 이슈가 끝난 다음에 편안한 1120원, 30원 그 구간으로 다시 내려와 준다면은 시장으로서는 긍정적이고 이게 지금 1140원 밑으로 잘 안 밀리는 환율이 된다면은 조금 우리 증시도 좀 불안하죠. 버거울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환율은 앞으로 이제 역송금 이슈까지 모두 마무리되는 시점에도 1,140원대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편안한 레벨까지 내려오는지 체크를 해보자라고 마지막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